여러분, 제로페이 결국 혈세만 쓰고 망한다. 일단 사실일까요? 네, 사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제로페이 누적 결제액 영원 비율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제가 한 개도 안 되는 영원, 단말기는 돼 있지만 영원 되는 곳, 그 비율이 전체의 63.1%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뭐 이 정도면 망한 거죠. 예, 결제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결제를. 예, 결제를 안 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망한다고 그냥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곧 망한다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시장을 이기려고 들잖아요. 이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내세웠던 공약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도 부담스럽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러면 내가 제로페이 만들어서 돌려겠다. 예, 서울시 돈으로 제로페이 만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면서 여러분, 예, 실제로 말입니다. 예,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시장을 이기려고 하잖아요. 안 됩니다. 제로페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운영하겠다는 건데 정부가 뭐 서울시도 정부니까 지방 정부니까 정부가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런 데는. 저기 사회주의 국가는 있어요. 러시아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는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건 없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버텨날 수도 없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유튜브에 경제방송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친구들 보면 100만, 200만까지 막 올라가잖아요. 실제로 제도권에 있는 방송국 중에 물론 100만, 200만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낮은 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제도권에 있는 그 유튜브 방송들은 월급을 받는 친구들이에요. 월급을 받아가면서 유튜브를 만들어가는 친구들이고요. 이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목숨줄이에요. 생명줄이에요. 먹고 사는 핵심 소득원입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경쟁해서 안 됩니다. 경쟁해서. 이게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 안에 그것도 회사의 회사원, 월급 받는 회사도 아니고 정부가 공무원이 그 시장에 들어오겠다면 이게 성공할까요? 성공 불가합니다. 성공 불가합니다. 경제학 이론에서도요. 정부가 시장 개입하면 100% 시장 실패한다는 이야기 계속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원 결제하는 게 63.1%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지금 현재까지 가맹점이 138만 3,305개입니다. 그런데 누적 결제액이 제로인 데는요. 87만 2,792개입니다. 전체 63.1%입니다. 그야말로 난리죠. 게다가 100만 원 이하까지 가볼까요? 예, 0에서 10만 원은 9.5%가 있고요. 10만 원에서 100만 원은 10.8%가 있습니다. 여기에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는 8.7%예요. 그럼 100만 원 이하면 20.3%가 더 포함을 시키면 되겠네. 20.3%. 그러면 무려 말입니다. 83.4%가 100만 원 이하가 결제된다는 거예요. 100만 원 이하. 단말기 나누면 뭐해요.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냉정합니다. 시장이라는 게 그만큼 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만들어내서 경쟁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큰 착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얼마나 썼는지 아세요? 지난 4년간 399억 6천만 원 썼습니다. 400억 쓴 거예요. 지난 4년간. 이게 여러분 이 돈 안 쓰고 차라리 400억 원을 지원을 해줬으면
이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한다는 것 자체가 웃겨요. 웃겨.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이 정책을 이 정책을 계속 밀어붙인다는 것도 웃겨요. 이제는 이제 망하게 생겼죠.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지난 지방선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 의회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바뀌었으니까 이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제로페이 총 결제액이 아니 얼만데 지금 정환진이 무슨 이야기하냐. 더불어민주당 이야기한 건 2021년에 2조 4,653억 원이 결제가 됐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2조 4,653억 원이 결제된 거 작년에 여기에 말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빼고 지역사랑 상품권 웃깁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 빼고 이러면 남는 건 얼마라고요? 3년간 누적 금액이 3년간이에요. 3년간 누적 금액이 4,605억 원밖에 안 됩니다. 4,605억 원. 거의 결제를 안 한다는 거죠. 예. 결국은 거품이라는 뜻이잖아요. 지역사랑 상품권을 거기서 결제하고 온누리 상품을 거기서 결제하니까 줄어든 듯 보이는 것이지 이게 제대로 된 건 아니란 뜻이잖아요. 가맹점으로 나눠보면요. 한 가맹점당 33만 4천 원밖에 안 됩니다. 33만 4천 원. 결국 말입니다. 제로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품권을 활용하는 것 제외하면 자발적으로 제로페이를 결제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극히 드물가. 실제로 극히 드뭅니다. 제로페이 저도 제가 국밥집 할 때 이게 시작이 됐었거든요. 전 설치조차도 안 했습니다. 제로페이 누가 쓰겠냐 이거죠. 제로페이 누가 쓰겠냐. 예. 오히려 설치하면서 그 스트레스 받고 그게 더 힘들다. 차라리 이거 포기하는 게 낫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제 유튜브에도 아마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제가 국밥집 할 때 만들었던 영상 중에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것은요. 시장을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지난 5년 동안에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망가졌겠어요. 이게 시장이라는 게 수요자, 공급자가 중심이 돼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가 시장이잖아요.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이 많으면 또 가격이 떨어지겠죠. 반대로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예. 또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시장이 잘 작동되게끔 도와주는 것. 이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내가 시장을 주도하겠다? 이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요. 내가 시장을 주도하겠다 하는 시장은요. 다 망했습니다. 예, 그만큼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저는 제발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공경제라고 이야기하는 정책 이제 그만 들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런 공공정책은 안 나오리라고 저는 보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시장을 무시하는 정책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대한민국 경제가 살고요. 대한민국이 삽니다.